요즘 제 주변에 퇴사하고 싶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어요. 형제님은 뭔가 나도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있죠. 매 순간. 모든 순간.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하고 싶은데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이거 하다가 진짜 내가 죽겠다. 그 정도였거든요. 이 3교대가 힘든 게 뭐냐면 거의 10시간 정도 근무를 해요. 우리는 계속 환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움직여야 돼요.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하고 약 만들고 투약하고. 근데 왜 진짜 퇴사를 하고 싶었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불안한 거야. 직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왜냐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에서 나가야 될 때가 생기지 않을까?로 그냥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가도 또 간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퇴사는 없는 거예요. 이직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재주랑 능력이 없으니까 쓰임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간호사 외에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불안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좀 편한 데로 가볼까? 이직을 생각했지 그냥 정말 이 일 자체를 퇴사하고 완전 다른 일을 해야겠다.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나가서 간호사는 하기 싫었고 그럼 방법은 뭘까? 그때 이제 월세 받기 몰랐던 거예요. 월세를 세팅하면 되겠다. 근데 막상 월세를 세팅하고 나니까 불안해요. 월급만큼 월세를 세팅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공실나면 어떡해.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임산이 빠지면 어떡해. 또 이제 그런 핑계를 대면서 못 그만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쓰임에 따라서 퇴사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도 간호사 안 해도 진짜 벌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월세 세팅이 아니라도 현금흐름을 만들까 하다가 에어비앤비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에어비앤비랑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직장을 그만둬도 다시 또 간호사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어쩌면 다시 이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고 이걸 내가 좀 크게 해서 사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상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쓰임이 바뀐 거죠. 저는 간호사밖에 할 줄 몰랐고 간호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경매도 할 줄 알고 에어비앤비도 할 줄 알게 되면서 저는 나와서 굳이 간호사를 하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히려 불안도가 떨어졌어요. 사람들 퇴사 엄청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이제 퇴사를 했거든요. 6개월 만에 우울증 왔어요. 그래서 다시 취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갑자기 나를 항상 대변해주던 어느 대학병원 누구 10년 이상 달고 있었던 명찰이 떼지는 순간 우울하더라고요. 왜냐면 카드 한 장도 안 만들어져요. 저는 그냥 나가면 아줌마인 거예요. 소속감도 없어졌죠. 누가 나를 참견해주지 않죠. 집에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죠. 그래서 바로 취직을 또 다시 했어요. 그래서 작은 데서 일을 하면서 갈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퇴사를 하면 나한테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새로운 일을 바로 시작해야 돼요. 난 이만큼 월세도 만들었고 현금 흐름도 만들었고 월급만큼 나오니까 나는 놀 거야.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게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오랫동안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느낌 자체가 한편으로는 노예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노비였잖아요. 노비 신분이 깨진 거잖아요. 근데 그토록 해방감을 갖고 싶었는데 막상 해방되니까 상실감을 또 느끼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의 쓰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퇴사하고 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나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내 도구들을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충분히 그 도구들을 실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회사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급해져요.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조급해지고 실수하게 되고 모든 걸 다 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좀 쉽게 편하게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다니면서 테스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퇴사하고 시간 나면 그때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태하고 게으른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주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이 그나마 있을 때 여유가 있고 월급이라도 받을 때 내가 생계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업이야 라는 느낌으로. 근데 퇴사하고 하면은 올인이에요. 이거 끝나면은 이거 망하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자는 시간 줄이고 노는 시간 줄이고 친구 만나는 시간 줄이고 넷플릭스 유튜브 덜 보고 그 시간에 테스트 해봐야죠.
그래서 막연하게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고 질문하면 사실 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뭔가를 테스트하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끝까지 다니죠. 맨날 입으로 퇴사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다니거든요. 근데 막상 조용히 뭔가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사라지죠.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면 그냥 자기 일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회사 다니시면서도 하셨어요? 저 직장 다녔었죠. 심지어 청소도 제가 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저는 숙소를 어떻게 운영했냐면 입실 시간이 오후 8시예요. 퇴실 시간이 4시예요. 왜냐면 제가 5시에 퇴근하거든요. 퇴근해서 청소하고 8시에 입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여행자 숙소, 늦은 체크인과 늦은 체크아웃을 하실 분들은 저희 숙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한테포 느린 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느린 여행자 숙소에서 8시에 체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체크아웃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리뷰에도 여기 체크인이랑 체크아웃 늦어서 너무 좋다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할 일을 하고 그 다음날 체크아웃까지 늦게 할 수 있어서 좋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방법을 다 계속 찾아내셨네요. 그쵸. 어떻게 하면은 청소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퇴근하고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직장 주변으로 에어비앤비를 세팅했고 느린 여행자 숙소로 만들어서 늦게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는 숙소를 운영하면서 제가 직접 청소했죠. 당근! 그냥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거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면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이런 생각 아예 못 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뭐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고정지출 100만 원, 변동지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나는 한 달을 살아. 만약에 예를 들면요. 그러면 내가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어디선가 만들어 놓으면 일단 당장 퇴사를 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가지고 고통을 받진 않아도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내가 얼마가 필요한지 한 달 동안 내 생활비는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파악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을 나오는 현금 흐름을 세팅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본 것도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해본 것도 아니고 코인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저는 경매 투자랑 에어비앤비 해봤으니까 진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하셔라. 현금 흐름 만들고 퇴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한 개 만들어서 한 150 나오면 2호점까지 오픈하면 300만 원 나오면 월급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열심히 그동안 살았던 나한테 시간을 주는 거죠. 퇴사를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막연해요. 그럼 막 주식?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뭐 조기 퇴사를 해서 먹고 산다는데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보면 막 15억 필요하고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지? 막 5억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진짜 괜찮죠. 숙소 하나에서 100만 원만 나온다 그러면 2개만 해도 200만 원 나오니까 월급 해결되니까 쉽게 퇴사할 수 있죠. 저도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패한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했어요. 계속했고 그리고 계속 도전했어요. 에어비앤비도 한 개, 두 개 세팅하고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힘든데 그 여러 개를 구하고 세팅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접었다가 또 새로 구하고 또 세팅하고 매도하고 넘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했거든요. 다 좋았던 순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진짜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와서 진짜 잘했다. 그 모든 커리어 과정이 쌓여서 제가 지금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제가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다는 게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무슨 일을 하나 시작하셨으면 기본적으로 1년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무조건 나야 되는데 외도민, 에어비앤비 시작했어요. 6개월 띡 하다가 못하겠어요. 경매 시작했어요. 6개월 딱 하다가 못하겠어요. 뭐 다 조금 하다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막 탓을 하고 그런 거 없이 조금 힘들어도 고난해도 어려워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해와서 너무 저한테 고마운 거예요. 그 시간들을 다 견뎌갖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퇴사도 환경 설정의 다른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랑은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환경을. 그게 퇴사 아닐까? 근데 막연하게 진짜 나는 그냥 회사 다니는 거 싫은데요? 그래서 회사가 나빠요, 그냥 싫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니는 게 낫다. 근데 뭔가 성장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답을 못 찾아서 나는 퇴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환경 설정을 바꾸는 게 퇴사인 거죠. 인간은 성장하거나 도태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멈춘 상태는 없는 것 같아요. 멈추고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모든 상태는 천천히 도태하고 있는 중이지 그게 절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도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직장을 계속 다녔다고 하면 저는 도태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 어느 날 정신 차렸을 때 내 모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무섭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능성을 보고 나오기를 잘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이 직장이 너무 좋으니까 퇴사를 못해요. 평생 다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무엇인가를 또 시도하기에는 겁이 나는 나이에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직장만 다니려고 사실 태어난 건 아니니까 그동안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고 그 커리어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충분히 열심히 일했던 나라면 나가서 내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내가 나를 한번 믿어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당당하게 퇴사하는 것도 나한테 한번 선물을 줘보는 경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현금 흐름을. 그게 작든 크든 고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어떤 사이즈의 돈을 만들어 놔야 돼요.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에어비앤비 시작하면 된다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시작해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퇴사하면 조금 더 안정적이죠. 특히 정년퇴직이나 퇴사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풀타임 잡을 또 얻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는 조금 약간 기력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좀 두렵기도 하고 근데 에어비앤비가 진짜 딱인 것 같아요. 저는 시니어 분들이 했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세팅하고 물건 구하는 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딱 해놓고 나면 하루에 투자되는 시간도 적고 고정적으로 돈은 들어오고 신경은 안 써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많이 추천해요. 당근. 눈 뜨나 눈 감으나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면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나에게 박수를. 왜냐면 대충대충 살았고 대충대충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퇴사에 대한 간절함이나 절실함도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또 특이하게 퇴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내가 좀 지쳤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나를 좀 위로해주고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퇴사가 먼 시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시고 실행 먼저 해보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백날 첫날 머리로 생각하고 찾아보기만 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현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로 만들 수 있게끔 직접 실행하시고 움직이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는 절대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저도 퇴사해봤잖아요. 저도 퇴사할 때 월세 세팅하고 에어비앤비 만든 걸로 퇴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에어비앤비 오픈하셔가지고 일단 월급만큼 현금 흐름 나오게 해놓고 퇴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뭘까 찾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에어비앤비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